안녕하십니까. TVN 광주교통방송 시니어캐스터 서인구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생명을 살리는 방송 도로교통공단 TVN 광주교통방송국입니다. 광주교통방송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 다양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TVN 광주교통방송을 애청하는 청취자분들의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해 생활건강 5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광주교통방송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TVN 광주교통방송 유튜브 채널 생활건강 5분과 함께 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튼튼하면 원장 신권성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거리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인데, 걷는 도중에 발뒤꿈치가 아프거나 심하면 절뚝거림이 오는 경우, 이것을 흔히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체 인구 10% 정도에서 나타나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막이란 근육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근육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발바닥의 근막이 미세 손상을 입어서 발뒤꿈치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현재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첫째,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의 활동을 한 경우, 둘째, 갑자기 장거리 마라톤 또는 조깅 등을 하는 경우, 셋째, 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발바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 예를 들어 테니스, 배구, 에어로빅 등을 하는 경우, 넷째,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구두나 하이힐을 장기간 신고 다니는 경우, 다섯째, 최근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하거나 원래 과체중인 경우입니다.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첫째, 발 뒤꿈치 뼈 내측 및 발 안쪽에 통증과 압통이 나타납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디딜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셋째,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증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 움직이면 통증이 다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족저근막염이 진행될 경우 걷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무릎, 고관절, 척추에 연쇄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치료는 첫째, 침치료입니다. 다수 논문 및 높은 수준의 연구들에서 발바닥 근막염에 시행하는 침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전침도 함께 활용하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침 치료입니다. 한약에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를 사용하여 발목 주위의 압통점이나 경혈 등에 주입하여 염증을 줄이며 발바닥 근막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셋째, 매선요법입니다. 매선요법이란 폴리다이옥사논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된 인체에 무해하며 완전히 멸균된 의료용 실을 체내에 주입하는 것으로, 증례 보고에 의하면 매선치료와 침치료를 병행한 경우에서 3회에서 4회의 치료만으로 현저한 통증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넷째, 추날법입니다. 발목 관절의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발목 주위의 뻣뻣한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추나요법이 족저근막염 치료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보통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경우 1개월 정도 걸리지만 걸음을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경우는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치료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국소염증 반응이라고 판단하여 휴식을 강조하였으나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손상 조직의 염증 세포가 비교적 적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무조건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적당하게 활동을 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스트레칭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종아리에 있는 비복근을 적절하게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고 편한 신발을 신고서 천천히 꾸준하게 걷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하체 근육이 튼튼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족저근막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을 강화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헬스를 하시는 분들은 레그 프레스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헬스를 안 하시는 분들은 런지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런지 운동이 하체 근육 강화에 정말 좋습니다. 1일 100에서 300세트 정도를 권유드립니다.